안녕하세요. 한번 정리해달라는 구독자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여기 의약품 안전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일단 열어보고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임상 시험에 내려가 보면은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인별 환자 대상, 여러 신청인들이 있고, 승인 일자가 있고, 제품명이 있고, 성분명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 이제 적응증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위에 순번이 1번, 2번에 리보세라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3상에서 했던 이게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청을 했고, 여기 보면은 신청 날짜가 아니라 승인 일자입니다. 7월 17일에 승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을 보면은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승인 현황이니까 이것은 이제 승인이 난 일자가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정부 정책이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2번 정도 나왔죠. 그게 뭐였냐면은 원래 해외에서 임상 성공해서 시판하고 있는 약은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파티닙이 시판이 된 상태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해서 들여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버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다른 해외 국가에서 아직 임상이 끝났더라도 시판이 안 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것을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은 임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즉 시판이 되지 않았더라도 들여올 수 있게 한 게 이번 제도인데요. 그 제도가 시행되고서 바로 누군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리보세라닙을 처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뜻밖에도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리보세라닙이 가장 먼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에도 뭐 사용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성분명에다가 리보세라닙을 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분명이 쭉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걸 써야 되고요. 이걸 제품명에다가 쓰면 안 되겠죠. 제품명은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17일자. 그 전거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게 제도가 시행된 거는 7월 달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거는 없어야 되고 있으면 오히려 수상한 거죠. 그래서 7월 17일자 이번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아파티닙이라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파티닙은 조회 결과가 없고요. 리보세라닙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HLB 주주님들 중에서 정말 그 자료 조사를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보다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이랑 이제 기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한에도 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 기수는 이제 서수랑 대비가 되는 거고 카디널 넘버, 세는수, 즉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집합의 원소의 수, 집합 A와 집합 B가 1대1에 대응을 할 때 A와 B는 기수가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기수는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크기는 자연수로 나타내어지는데 이를 무한집합에 대하여 일반화한 개념인데요. 먼저 무한집합, 인피니트 세트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집합이 아닌 모든 집합이죠.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도 무한집합은 크게 가산무한집합과 비가산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산은 셀 수 있다는 거고 비가산은 셀 수 없다라는 뜻인데 조금 신기하죠? 기수 중에서도 이제 초한기수라는 것은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때 쓰이는 개념이고요. 사실 재밌는 것은 무한집합이라고 해도 그 기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은 서로 대등하고 시수 집합과는 대등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무한집합의 기수를 초한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응해서 유한집합의 기수를 유한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기수는 또 자연수, 무한집합의 기수는 초한기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집합의 기수가, 즉 이제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는 겁니다. 기수는 집합의 크기죠. 개수이기도 하고 무한집합의 크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재밌는 것은 짝수의 집합의 원소를 이제 y로 해놓고요. 자연수 집합의 원소를 x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연수 안에 짝수랑 홀수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y는 2x로 정의를 했을 때 자연수와 짝수는 이렇게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랑 2랑 4랑 3이랑 6이랑 그렇게 되면은 자연수와 짝수는 기수가 같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한 결론, 자연수의 집합이랑 짝수의 집합의 개수는 같다. 그리고 추가로 자연수 집합의 기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여기 알레프 0이라고 합니다. 알레프 제로. 또 더 신기한 것은 자연수랑 정수의 개수는 또 같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y는 요거랑 짝수에 대해서는 y는 마이너스 이거랑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자연수랑 정수가 또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자연수랑 정수도 기수가 같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연수 집합이랑 n으로 되어 있고요. 짝수 집합 2n으로 되어 있는 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홀수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수가 같다. 짝수 집합의 크기와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요점은 이제 짝수 집합이랑 자연수 집합 둘 다 무한 집합입니다. 무한이라는 게 이제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면서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고 해서 A의 원소 개수가 B의 원소 개수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를 볼 때 자연수 집합을 기준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걸 표준으로 정한 것을 RF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이랑 이제 1대1 대응하는 모든 집합의 기수는 RF0입니다. 그리고 기수가 RF0인 집합은 가산집합입니다. 1, 2, 3, 4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이게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거랑 셀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죠. 무한집합이지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자연수와 기수와 같은 모든 집합은 가산집합이고요. 가산집합의 기수는 RF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짝수집합, 뭐 홀수집합, 정수 모두 자연수 집합과 기수가 같게 됩니다. RF 제로. 그리고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1대1 대응 패턴만 찾아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정리하면 가산집합이라는 것은 카운터블 세트라고 하고 곧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유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한해도 자연수는 무한집합이지만 순서를 매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셀 수 있다는 맛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이루어지는 집합이 셀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짝수 전체 집합, 유리수 전체 집합 이런 것들이 다 가산집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뜻으로 자연수 집합으로의 단산수가 존재하는 집합이다.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가산집합들의 크기는 같게 됩니다. 자연수 부분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이죠. 뭐 짝수, 정수, 유리수 다 자연수 집합이랑 크기가 같습니다. 아까 봤듯이 자연수 집합이랑 짝수 집합은 Fn은 2n이라는 1대1 대응이 존재하므로 자연수 집합이랑 짝수 집합은 크기가 같습니다. 가산집합이라는 건 셀 수 있다고 했죠. 유한집합은 당연하게 가산집합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무한집합이 비가산집합은 아니다.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에는 무한집합이지만 가산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지 못해도 센다는 행위 자체가 가능하면 가산집합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1, 2, 3, 4, 5 유한집합도 가산집합이고 1, 2, 3, 4, 5에서 쭉쭉쭉쭉 해서 n 이것도 가산집합. 그럼 다 가산집합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무한집합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이렇게 n과 z 사이에 전단사가 존재함을 보이면 됐죠. 대응관계 정의하면 전단사가 된다. 자, 대각선 논법은 칸토어가 자연수 집합과 실수의 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아까는 이제 유리수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정수까지는 다 1대1 대응되는 걸 확인했었죠. 그런데 이제 실수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실수가 자연수보다 많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수의 집합이 비가산 집합임을 보인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전부 다 가산 집합이었죠. 그리고 이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면은 둘의 크기가 같지만 자연수의 집합 n과 실수 구간 여기 0에서 1 사이에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각선 논법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수의 집합이 비가산 집합이라는 명제와 동치다. 그래서 무한집합 A보다 무한집합 B가 기수가 크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서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에 봤듯이 짝수, 홀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모두 기수가 RF0였습니다. RF0보다 큰 기수는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선 논법은 이제 일단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1대1 됩니다. 이 제로랑 MMM이랑 이 1이랑 WWW, 이 2랑 MW, MW 이렇게 해서 1대1 되는 거 전부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각선으로 가면서 이거를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M을 W로 WM으로 M을 W로 W 해서 하나씩 다르면은 우리는 숫자가 다른 또 다른 실수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존에 이제 1등 된다. 이게 가정한 것이 모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럼 1대1 대응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즉,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포함한 집합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앞에 이제 가산 집합은 제로였죠. 요거는 이렇게 1로 바꿔서 실수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보다 기수가 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